안녕하세요. 인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.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죠.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생활하는 삶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.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등장했습니다.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.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, 요양시설 환자들과 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점차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버틴다면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. 그러고 보면 이 백신이라는 약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,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접종을 해서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좀 특이하면서도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구해준 아주 고마운 약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백신의 역사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 이번 시간에 대한 주제는 바로 백신입니다. 아마 저와 같은 나이대 분들이시라면 어릴 때 이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많이 빌려보셨을 텐데요. 우리가 비디오 처음 재생하면 이 영상이 나왔습니다.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, 마마,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제가 어릴 때는 저 영상이 은근히 무서워가지고 저거 나올 때마다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오고 이랬거든요. 저 영상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, 마마,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.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. 전쟁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호환, 마마가 뭐지? 이 호환, 마마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천연두라는 질병입니다. 천연두는 현재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킨 바이러스입니다. 하지만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죠. 천연두는 한번 걸리면 치사율,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서 죽는 환자의 비율이 30%까지 나오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였대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걸리면 10명 중 3명은 죽는 거예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치사율이 2에서 5%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천연두는 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요. 한번 창궐 하면은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도 이게 무서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 천연두 증상은 처음에는 이 감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.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피부 세포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.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이 수포와 고름이 생긴 후에 딱지가 가라앉습니다. 그러다가 심한 염증과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. 천연두 환자들의 이 피부를 보면은 굉장히 흉한 자국이 남게 되는데요. 그래서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곰보 자국이라고 하죠. 이 곰보 자국이라고 부르는 흉한 피부를 가지거나 심해지면 눈이 실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사실 15세기에 중국하고 아랍권 국가에서는 이 천연두 예방법이 존재했다고 해요. 바로 인두법인데요.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고름을 뗀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이 살균성 금속인 구리나 주석, 비소 같은 걸로 약하게 만든 다음에 이 가루를 코 속으로 이렇게 불어 넣거나 아니면 흡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제 시술을 했대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796년도에 백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. 이 의사가 재밌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. 소의 젖을 짜는 소녀들은 하나같이 피부가 고운데 이 이유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직접 시골로 가서 조사를 하니 실제로 천연두의 발병률이 적었다고 해요.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조사를 하니까 이 소녀들이 사실은 우두라는 질병에 이미 감염되었던 적이 있던 환자들이었어요. 우두가 뭐냐면은 소의 젖에 고름이 생기는 질병인데, 이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랑 같은 과에 속하는 일명이죠. 좀 친척지간에 있는 바이러스였어요. 사람이 이 우두에 걸리면은 천연두보다 훨씬 증상이 덜했고, 우두로 생긴 면역이 천연두도 이제 막을 수 있어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때 제너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두에 미리 걸리면은 그럼 천연두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너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, 사라 넴스라는 이 여인이 우두에 걸려서 손에 이제 우두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. 그 우두의 수포 속에 있는 물질을 제너의 자기 집 정원사인 8살 난 아들인 제임스 핍스라는 아이한테 주사를 합니다. 이 핍스라는 아이가 일주일 뒤에 가볍게 이 두통하고 이 통증을 호소를 하다가 회복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6주 뒤에 제너 박사가 이번에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 아이한테 주사를 해요. 근데 이 아이는 천연두에 멀쩡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이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백신 접종 사례였죠.
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우리 흔히 말하는 1호 접종자가 되었습니다. 제너는 자신이 발견한 이 약을 라틴어로 암소를 뜻하는 이 바카에서 따와서 백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. 백신이라는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 반대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의학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어요. 아니 어떻게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약을 맞추느냐, 정말로 이거 효과 있느냐, 오히려 사람들 병 걸리는 거 아니냐. 특히 종교계에서 반발이 거셌는데요. 인간도 아닌 소액에서 나온 물질을 인간에게 집어넣는 행위를 굉장히 반윤리적인 행위로 보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너의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소로 변한다는 그런 황당한 소문도 이제 돌았습니다. 그런데 이 제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백신을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이 우두 접종법을 알려요. 점차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와 좋은 결과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1840년도에 영국 정부는 우두 접종법을 이제 백신으로 사용하라라는 법을 제정하게 되죠. 그리고 이 백신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도 전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두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뿐만 아니라 이 미국, 아시아, 아프리카 대륙에도 백신을 보내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는데요.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인류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천연두는 이 백신에 의해서 환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도에 공식적으로 천연두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. 백신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다른 질병을 막는 백신도 속속 등장했죠. 1885년도에 이 루이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을 도입하고 1920년도에는 디프테리아 백신, 43년도에는 백일에, 55년도에는 소아마비, 63년에 홍역 등 다른 질병의 백신들도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총 17종의 백신을 이 어릴 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. 네, 지금까지 백신이 어떻게 발명되고 개발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백신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바이러스는 인체의 숙주를 통해서만 이제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가진다면 그 질병은 천연두처럼 종식이 될 수 있겠죠. 이거를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한 사회 집단이 집단 면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95%가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.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을 되찾기를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의 메디슨 X 히스토리였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